차이가 2024 수시대학별 지원전략 서울과학기술대를 발표하게 된 일산청소학원 입시센터 부센터장 김건우입니다.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의 수시 모집 요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입시 결과까지 분석드리면서 올해 어떤 방식으로 서울과학기술대를 지원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2024학년도 수시 요강에서 큰 차이점은 사실 나타나진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반영되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건축학 전공이 작년 인문, 자연하여서 분할 선발하던 걸 올해부터 통합 선발로 변경되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차이점은 반영 교과목의 확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인문 계열의 경우에 서울과학기술대는 국수, 영사 총 4과목을 반영을 했는데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에 국수, 영과 4과목을 반영을 한 거에 비해서 건축학부는 통합선발이 되며 국수, 영사, 과한이라고 하는 총 6과목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학년별 가중치를 없애고 통합적으로 학년에 대한 계산을 진행을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올해 입시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볼 건데요. 작년 입시 결과는 이렇습니다. 옆에 있는 것처럼 50% 컷이 보통 2점대 초반에서 70% 컷이 2점대 중반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서울과학기술대는 과거 산업대에서 출발한 학교다 보니 다른 학교에 비해서 공학 계열에 있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학과들의 비슷한 전공들, 유사 전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학과들은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인지도가 높은 학과들입니다. 이런 인지도 높은 학과들의 경우에는 50% 컷과 70% 컷이 상대적으로 선호도에 따라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좀 비인기 학과, 그러니까 비인기라기보다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학과의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2.5라고 하는 부분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전공을 생각하여 교과 전형에서 지원을 하였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예측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안경과학과라고 하는 학과의 경우에는 과거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인기가 점점 줄어드는 환경에서 교과 성적의 학생부 등급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부에서도 경영학과와 행정학과 이런 부분은 굉장히 등급이 높게 나오는 거에 비해서 영어영문학과의 경우에는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내는 결과가 있으니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서 혹시라도 이런 학과에 지원을 하실 때 종합전형에 있는 자기가 생긴 후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거나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교과 내용만 반영하는 학교이기에 추천을 해서 이러한 학부도 지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종합전형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종합전형은 전형의 이름이 조금 변형이 있습니다. 과거 첨단인재전형이라고 불렸던 전형을 창의융합인재전형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서류를 과거 4가지로 평가하던 인성, 학업역량, 전공요구성, 발전가능성이라고 하는 4가지 영역으로 판단하는 것을 올해부터는 학업역량, 진로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3가지 영역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도 진로 역량이라는 부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진로 과목의 이수 정도, 그리고 진로 과목의 성취도, 그리고 진로와 연관되어 있는 본인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노력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동점자의 처리의 경우에는 반대로 점수가 가장 배점이 나는 공동체 역량에서 가장 높은 순위일수록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성향으로 봤을 때 동점자라고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해 보면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배점은 동일하게
다르게 반영이 되지만 중요도는 어느 부분이 유리하다라고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점 자료가 발생했을 때는 공동체 역량에서 높은 배점을 가지고 반영이 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어느 하나의 영역에 자신이 있다라기보다는 전 영역에서 골고루 잘하는 학생이 선발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이 존재하는 학교이다 보니 이러한 면접 일정이 정시,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거에 유리한 학생들한테 굉장히 예민한, 어찌 보면 반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요인일 수 있는데요. 올해 면접 일정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능 이후라고 하는 걸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시 납치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좀 더 고려해서 여기는 지원을 했을 때 내가 정시를 잘 본다고 하면은 면접을 안 가는 걸 통해서 좀 수시 납치를 방어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배수 면접 30% 반영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에 반영된 교과목이 입시 결과에서 나타날 때 굉장히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인데요. 앞에 교과 전형에서는 반영하는 교과목 4가지 또는 6가지만 반영을 해서 우리가 생각한 점수라고 한다면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전 과목이 반영된 점수로 나타나야 있는 등급입니다. 물론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무조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서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거에 생각해 봤을 때 특정 교과목이 조금 더 우수한데 상대적으로 나머지 과목이 낮아서 등급이 내려간 학생들도 있을 것이며 또한 특정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하는 학생이 나타나는 점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반영했을 때 최종적으로 등록된 교과 성적의 학생부 등급은 3점대에서 2점대 후반 정도의 학생들이 50%와 50%의 것을 형성하고 있고 70%의 학생의 경우에 보통 3점대 초반에서 3점대 중반까지의 점수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산업공학과의 ITM 전공이라던가 MSDE 학과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학과들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과인데요. 이 해당 부분이 어떤 학과인지는 조금 이따 뒤에 부분에서 이 학과의 특성과 이 학과는 어떤 학과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기학과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였고요. 상대적으로 등급이 완만한 학교들은 주황색을 표시했는데요. 안경공학과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안경광학과 이런 학교들은 3점대 중반에서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화공생명공학과라고 하는 학교들은 3점대 초반 또는 2점대 중반의 학생들까지도 합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ITM 전공이나 MSD라고 하는 이런 학과들도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충원순위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도 참고사항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충원 합격 순위가 높은 기계과 같은 경우에 기계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과목이 아닌 물리적 과목이라고 하는 거를 반영을 해서 뽑는 학과이다 보니 위의 학교에서의 합격률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그런 학교들이 많이 빠져서 다른 나머지 학생들, 밑에 있는 학생들까지 고른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즉, 충원 합격 순위가 높다라고 한다면 이 학교에 어울리는 이 학과에 어울리는 활동을 많이 한 학생들은 한 번쯤 지원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충원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학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합전형에서 가장 주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반영 교과목이 전과목으로 표시되었다는 점, 그리고 서류 평가 방식이 3가지로 변경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진로 역량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학교이고 하지만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는 공동체 역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학생들의 동점자를 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에 이제 과학기술대의 특징 중 하나가 여기에 있는 3가지 학과인데요. 이 3가지 학과는 저희가 첨단 학과라고 불리는 최근 반도체,
IT, AI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들로 여기서 총 60명의 학생들을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 굉장히 융합학과라고 불리는 학과라는 점, 이 부분을 참고하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로 넘어가서 논술 전형으로 보면 논술 전형에서도 큰 차이는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가장 큰 차이가 서울과기술대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논술 전형의 차이인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출제 분야가 과거 확률과 통계까지 반영이 되었다면 올해부터는 확률과 통계가 제외된 수학 1, 수학 2, 미적분까지의 문제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의 경우에는 반영 교과가 총 국수, 영과 상한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의 결과로 정형이 되고요. 자연계열 논술만 진행되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과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것, 논술 점수가 굉장히 주요하게 반영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평균이 굉장히 낮은 편임에도 한 번쯤 지원해 볼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신 전형이라고 하는 게 급감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급감하는 포인트는 5등급 이하 학생들, 5등급 미만, 5등급부터 그 각 급감 간격이 커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생각하여서 교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6등급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거에서 점수를 높게 받아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율의 경우에도 여기도 수능 이후, 그러니까 수능이 끝난 바로 그 주말에 진행되는 그 다음 주에서 진행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응시율이 이런 수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특히 여기 보시면 60%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학교도 있다, 학과도 존재한다는 부분을 생각하여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수능을 잘 보고 어렵거나 수능이 쉬운 경우에, 그러니까 너무 쉬워지거나 너무 어려워진 경우에 해당 부분에 따라서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나는 과기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아, 못 갔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생각하여서 응시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 근데 올해는 아무래도 불수능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재학생들이 조금 더 등급이 받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해서 응시율이 조금은 더 올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수가 이렇게 28명부터 적은 학과들은 3명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전형을 어떤 학과에서 지원을 할 거냐, 이 부분도 저희는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타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경우는 이 학교에 서울과기대의 경우에 최대 5회까지 지원이 모든 전형에서 가능하다라는 점. 근데 나머지 전형, 그러니까 학교 종합에서 학교 생활우수자라고 하는 형태와 창의교과민재라고 하는 아까 전에 그 첨단학과를 뽑는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 한 번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형들의 경우에는 지원 요건이 있어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논술 전형까지 교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인 학생들은 교과 한 번, 종합 한 번, 논술 전형 한 번까지 총 3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집단의 변경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의 경우에 인문 자연을 분할하여서 선발하던 걸 올해부터 통합선발로 변경하였다는 거, 그리고 식품공학과라고 하는 학과가 식품생명공학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또한 여기 학과의 특징 중, 서울과기대의 특징 중 하나가 졸업자, 그러니까 졸업 후 취업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런 학과들이 보통 미래융합 대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모집 단위를 신설하여서 정보통신융합공학과라고 하는 게 25명 증가했기 때문에 졸업자, 그러니까 취업 후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을 참고하셔서 원하는 학과에 한 번쯤 지원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름이 굉장히 독특해서 무슨 학과인지 잘 모르는 학교들 세 가지 학과를 조금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 MSD 학과 같은 경우에 시스템 및 설계공학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기계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쉽게 생각하면은
산업공학과 비슷한 형태이며 이 산업공학과를 영국에 있는 대학교와 제휴하여서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과입니다. 또한 ITM학과 같은 경우에 있는 빅데이터 관련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데이터 관련 시스템 엔지니어를 해외 복수학위를 마찬가지로 제공하는 그런 학과를 ITM학과라고 합니다. 이 두 학과의 경우에 학교 수업 자체가 영어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라고 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수도 있으며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영어 교과목을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테크노 경영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인문과 자연을 분할해서 선발하는 학과 중에 하나인데 4차 산업혁명, 피테크, 프로그래밍, 기술 마케팅 등 융합 과목의 캡스톤 디자인 다양한 과목들을 배울 수 있는 경영 학과로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와 똑같은 영국에 있는 대학과 제휴되어서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서울 가기들을 지원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